등록금 액수에는 인하가 없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염재우 총장의 개편된 장학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편 학교는 드롭제도의 제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롭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홍보관의 자리에 제2정경관의 2017년 시공이 확정됐습니다. 자치 공간과 강의 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1월 총 4번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등록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순탄치 않았지만 등록금은 결국 동결됐습니다. 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도 등록금이 지난 1월에 책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등록금 책정은 총 4번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는 작년 여름 등심위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내놓았습니다. 또한 총 4번의 회의 중 2번째 회의에서도 예산 브리핑을 미뤄 학생들과의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학교는 등록금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쓰고 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생위원 6인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늦은 자료 제공, 적은 인원, 반출 불가 등의 이유로 학생 측은 자료 분석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총 4번의 회의 결과 등록금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세훈 총학생회장은 이는 등심위의 불리한 구조에 따른 결과라며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등심위 외의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7대6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만 싸운다고 했을 때는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안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몇몇 학생들은 학교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야 등록금을 안 내리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과 합의했던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더니 하면서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이 변화를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KUTV 뉴스 표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학제도가 새로이 개편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에게는 지원이 늘어난 반면 기존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프로그램 기반의 장학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을 임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편된 장학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장학금은 근로제 학생을 포함한 학생자치활동 대상에게, 정의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진리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이 중 정의장학금과 진리장학금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가난한 학업 환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의 극복 과정을 장학금 신청서에 세세하게 기록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난을 곱씹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인지를 생각해 봤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진리장학금 역시 기존의 성적장학금을 학교가 독단적으로 폐지하고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에 비난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편된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학교는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적장학금 폐지에 잇따라 새로워진 장학제도. 학생들의 불만 속에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학교 측의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KUTV 뉴스 임채리입니다. 수강 신청했던 과목을 학기 중에 포기할 수 있는 드랍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활시키려는 총학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학사 일정 공고를 보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드랍 제도를 둘러싼 학우들의 찬반 논란을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고려대학교 포털에 201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 과목 포기 제도인 드롭 제도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의 면담을 통해서 드롭 제도 부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고 언급했지만 학교 측은 이번 학사 일정 공고를 통해 사실상 드롭 제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학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학교 측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이후 강의 계획서와 실제 수업이 차이가 발생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 강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강의 계획서와 현실 강의 간의 괴리가 큰 경우가 많은데 그 괴리를 정정 기간에 알기에는 힘들거든요. 한 학기 동안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드랍 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별 과제나 학생 발표가 중요한 강의인 경우 남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별 과제를 하던 도중에 만약 그 조원 중에 한 명이 드롭을 해서 나가버린다면 그 피해가 남은 조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이처럼 학생들의 의견도 분분한 만큼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 아닌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와 총학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UTV 뉴스 김태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정경관의 신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진전 상황을 이하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에 있었던 1차 정경대학장 면담에서 제2정경관과 홍보관에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면담 보고에 따르면 제2정경관이 2017년에 시공, 202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건물은 정경대 옆 부지와 홍보관 일부 자리에 건축됩니다. 정경대 학생회 또한 당일 정경대학장 면담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거기 있는 자치 공간들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 쾌적한 곳에 임시로 배정이 되고 건축이 완료된 뒤에는 다른 데로 배정이 다시 될 것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저는 홍보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실은 SNS와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문과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경대 학우들과 문과대 학우들, 양 단과대 학우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치공간 확보도 그리고 강의공간 확보도 잘 되어서 양 단과대 학우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학교 시설부는 이달 이내로 정확한 공고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과대 비대위와 정경대 학생회는 면담을 진행 중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학생들의 자치 공간이 일방적인 학교 행정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이화민입니다. 이것으로 3월 둘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